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이에요. 믿겨지시나요? 네, 금요일을 시작할 때는 금요일은 금방 아, 행복해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하시면 네, 좋아지실 겁니다. 금요일이 금방 행복해진다. 저는 뭐 금요일이 시작하기 전부터 좀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이번 주에 분석해봤던 업종들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폴더블 폰 업종들 리뷰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이 세 가지 종목들 분석해드렸습니다. 과연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맞는 종목들일지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폴더블 폰 섹터의 리포트와 그리고 기업들의 종목 리포트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면 5월 24일 주간부터 5G 통신 장비 업종의 하반기 전망을 시작으로 6월달 내내 음식료, 그리고 전기전자, 유통,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았고요. 7월 5일 주간부터는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이번 주는 폴더블 폰 관련된 섹터까지도 하반기에 제가 그래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섹터들을 거의 총망라하듯이 함께 쭉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폴더블 폰 섹터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키움증권에서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6월 25일 발간된 두 가지 리포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팬데믹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시장이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5G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그리고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마찰 이런 것들이 화두에 올라 있었던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형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장은 산업은 성장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OLED 시장도 마찬가지로 넓어질 것이다. 여기를 조금 더 미세하게 세밀하게 집중해서 살펴보면 OLED 시장 결국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는 폴더블 폰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조금 더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렸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는 삼성전기와 LG전자, 삼성 SDI를 리포트는 꼽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폴더블 폰의 성장세는 20년도 430만 대에서 550만 대가 전망되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23년도까지 3,500만 대, 4,500만 대 시장의 예측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22년도, 23년도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샤오미, 그리고 비보, 오포 관련된 중화권 업체들은 내년도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대중화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맞추고 제조사들은 그 방향으로 폴더블 폰 출시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리포트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19년도 처음으로 출시된 폴더블 폰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목표치에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높은 가격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처음 접하게 된 접어서 쓰는 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 안정화도 아직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접히는 부분에 보호 필름을 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노이즈가 최초로 있었고요. 여러 해외 유튜버들이 그 필름을 떼었더니 못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화두에 올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국 그 필름은 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쓰는 거였는데 처음 접해보았던 유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가격도 인하가 되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달 출시된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의 기술 안정화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대중화가 가능할지 가능하지 못할지도 조금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방향을 폴더블 폰으로 정하고
노트라는 모델의 출시를 잠정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화면이 커진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 대중화에 성공할 것인가? 앞으로 관련된 섹터의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폴더블 폰 출시와 그 상품의 완성도, 기술 안정화, 가격, 지원금 이런 쪽들을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추후 이 섹터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점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폴더블 폰 시장 그리고 관련된 디스플레이 및 부품 섹터 기업들까지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더블 폰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18만 대, 전년 대비 142% 성장을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도는 1,410만 대, 올해 대비 96%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장 참여가 23년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년도가 된다면 3,112만 대까지 22년도 대비 120% 성장을 시장은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이 시장에 딱 걸맞는 작품으로 시장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폴더블 폰 관련된 업체들 이제 좀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힌지 쪽으로는 화요일 말씀을 드렸던 KH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에스코넥까지도 힌지 관련된 기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OLED 쪽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경연성 회로 기판으로는 BH까지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액정 분야에서는 수요일 말씀드렸던 태경 하이테크, 보호 필름 관련된 부분이고 데코 필름, 글라스틱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S펜이 이제 함께 내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플렉스라는 기업도 함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H바텍을 화요일 말씀을 드렸죠. 이동통신 단말기 부품 그리고 조립 모듈 제조하는 기업인데 KH바텍은 폴더블 힌지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문에 달리는 경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좌우가 뒷면으로 돼 있고요. 또 좌우가 앞면으로 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이 고무로 보이시는 이 부분들이 결국엔 폴더블의 앞면과 뒷면 혹은 폴더블의 윗면과 아랫면에 딱 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인 특허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KH바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다이캐스팅 기준 공장 가동률이 약 45%입니다. 이 금속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부분이죠. 다이캐스팅. 이 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2분기를 지나 3분기, 4분기까지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공장이 구미 123 공장, 안산 공장이 있고 해외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공장을 가동 중이다. 결국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대중화에 따라서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4분기까지 가동률과 매출, 이익까지 우상향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KH바텍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폴더블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는 대중화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1분기 매출은 390억 원, 직전 분기 대비 15% 성장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따지면 마이너스 64% 역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2분기가 저점이다라는 부분 한 번쯤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실적 부진 요인은 결국 폴더블 폰의 출시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부품 공급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6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재개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4분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폴더블 폰은 대중하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제조사의 방향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노트 출시를 고려해 놓고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합니다. 8월 3일 언팩 행사와 8월 27일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KH바텍 올해 힌지 매출을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전망인데요. 이 부분이 과연 맞아 떨어질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폴더블폰 본격적으로 관련된 섹터, 부품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21년도 올해 총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232억 원, 매출액은 2,675억 원,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성장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0% 성장이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되었을 경우에 결국 주가는 추세 하단에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말씀드렸던 기업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인해서 스튜디오가 아닌 화상 연결을 통해서 세경 하이테크 수요일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중화권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필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이 광학 필름 40%, 사출 필름 36%, 데코 필름 2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경 하이테크가 하는 게 무엇인데 이렇게 수요일 기업이라고 강조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필름에 있어서는 조금 특수한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코 필름은 글라스, 유리나 플라스틱 표면에 뭔가 글씨를 입히거나 색상을 입히기 위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학 필름은 우리가 터치를 하고 있는 화면이 보이는 전면부에 입혀지는 필름이다, 옵티컬 필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터치 성능이 유지되어야 되고 빛의 투과율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출 필름은 보호 필름이나 휴대폰 접합용 필름 그리고 테이프까지도 이 사출 필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이제 하반기 실적 반등, 폴더블폰 모든 섹터가 그렇고요. 세경 하이테크도 세경 하이테크야 이제 약속했던 하반기니까 이제 좀 가자라는 제목도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오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샤오미, 비보, 화웨이까지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웨이가 결국엔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이제 사그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화웨이, 오포, 비보 그리고 샤오미가 순차적으로 좀 가져가는데 이 오포와의 공급 라인이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OLED 채택률이 폴더블 폰 그리고 플렉서블 OLED 패널의 공급 증가에 따라서 세경 하이테크의 매출도 증가가 좀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의 가장 강력한 공법 기술력 중에 하나는 MMD 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MD 공법이란 결국 이미 건조된 잉크를 입힐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건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정이 간소화해져서 결국 시간도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과 맞춤형 포인트들이 되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 색상 편차가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렸었습니다. 세경 비나 2 공장을 지난해 연말 완공을 했고 시험 가동도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세부 내역으로 보면 폴더블폰 장비가 80억 원, 글라스틱용 장비가 100억 원 투입된 공장입니다. MMD 공법은 결국 글라스, 유리나 플라스틱에 뭔가 색상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다른 기업보다 우수하다. 그리고 이 기술이 자동차의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백색 가전까지도 접목이 가능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결국 베트남 공장, 세경 비나 2 공장, 베트남은 또 삼성전자의 생산 기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 합리적 추측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세경 하이테크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메탈 플레이트죠. 그래서 다른 폴더블 폰 그리고 다른 IT 부품 기업들보다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우상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바라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제적으로 5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단행을 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의 주주가치 희석보다는 앞으로 선제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메탈 플레이트가 점진적으로 더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S펜이 앞으로 폴더블 폰의 접목이 됐는데요. S펜을 넣음으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균 판가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겠지만 현 구간에서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폴더블 폰에 대해서 거의 공부를 하다시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관련된 기업들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함께 조금 더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매수하실 수 있는 기업들도 있었다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이번 주는 폴더블 폰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은 종목과 그리고 산업, 섹터 리포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